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낳는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구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는 저희 아이가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바로 남편의 엄마 시모 때문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겪었던 일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동네 친구였고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친구였던 저희는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 갔는데 특히나 저희 집에선 비슷한 또래인 남편과 시동생을 많이 챙겨줬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는 바쁘셨기 때문에 남편과 시동생은 제대로 저녁을 챙겨 먹지 못할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불러 같이 저녁도 먹고 가끔은 저희 집에서 잠도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춘기 때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만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하기 전에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연애를 하고 나서 남편은 자꾸만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수연이 너 진짜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집만 가자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연애 시작하고 거의 매주 우리 집에 가는 것 같은데? 혹시 나랑 연애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어릴 적부터 우리 집 밥 엄청 좋아했잖아. 너 그거 기억나?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항상 2그릇씩 먹어서 엄마가 체한다고 밥 먹고서 맨날 소화제 챙겨줬던 거. 기억나지? 어머님께서 진짜 좋으셨어. 음식 솜씨도 장난 아니시잖아. 사실 지금껏 한 번도 말 안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진짜 힘들었다. 아빠는 밖에서 일만 하시고 집에서 나랑 동생은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저녁도 안 챙겨주시고 동네에서 너희 부모님만 우리 챙겨주셨어. 덕분에 저녁도 잘 챙겨 먹고 나 밥하는 거 어머님한테서 배운 거 너 모르지? 혹시라도 밥 먹고 싶으면 밥해서 먹으면 된다고 반찬은 챙겨줄 테니까 어머님께서 못 챙겨주면 동생이랑 집에서 따뜻하게 밥 지어서 먹으라고 나한테 알려주셨어. 진짜? 엄마가 그렇게 섬세했단 말이야? 나는 전혀 몰랐어. 그때야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뭐.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때 정말 어렸잖아. 나도 그랬지만 너도 정말 어린아이였는데 동생도 돌봐야 했으니까 정말 힘들었겠어. 엄마랑 아빠가 이번에 너 보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 나중에 너희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 가고 나서는 연락도 안 돼서 엄청 궁금해 하셨거든. 이번에 보고서는 진짜 잘 큰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어.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지 뭐. 거의 3년을 너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지냈잖아. 그때 어머님한테 배운 걸로 이사 가서도 동생이랑 밥도 해먹고 그랬어. 내가 진짜 감사해서 자꾸 가고 싶은가 봐. 왠지 모르게 너희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거든. 염치 없게도 우리가 거의 며칠을 너네 집에서 잠도 잤었잖아. 동생이 집에서는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깼는데 너희 집에만 가면 푹 잘 자서 나도 좋더라고. 그때는 새벽에 깨어나서 울면 날 깨우는 게 귀찮고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버티다가 자고 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한 번도 안 하셨어. 오히려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하시기도 했고, 너희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도 하셨잖아. 정말 감사했어. 어떻게든 그 감사한 마음 보답해 드리고 싶어. 남편은 어릴 적 저희 집에 남동생과 함께 여러 번 밥도 먹으러 왔었고, 잠도 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엄마는 반찬도 챙겨주셨고, 아빠는 지저분한 손 정리며 같이 목욕탕도 다녀오시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은 우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괜찮았던 것 같다면서 항상 저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저희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너무 기뻐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 집에 따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딸만 둘인 집에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시동생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먼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형수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고, 아버님 소원이 여자친구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라 저희가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형수님께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저도 역시 형수님이 먼저 결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먼저 누가 결혼을 하든 상관없죠. 결혼 축하해요. 저나 수연이나 아직 결혼을 준비할 상황도 아니었고 생각해둔 것도 내후년쯤이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나저나 걱정이 많겠네요. 아버님께는 인사드렸어요? 식장이며 이런 거 선택하려고 하면 시간도 빠듯할 텐데 혹시 내가 좀 알아봐뒀던 거 있는데 좀 알려줘도 괜찮아요? 형수님이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괜찮으시다고 허락하셨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상견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저씨께도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저한테 결혼 선물이라면서 신혼여행 비용에 보태서 쓰라고 도와주셨는데 사실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경황 없이 그냥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받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엄마 아빠가 신경 써서 준 건데 감사하게 잘 쓰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고 연락만 해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안 그래도 수연이랑 결혼 준비하겠다 할 때부터 엄마 아빠는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동생도 챙겨줘야지 생각하셨는데 마침 딱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선물로 해주신 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줘요. 감사해요. 형수님도 너무 감사하고 아주머니 아저씨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전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항상 형이 말해줬거든요. 문득 기억나는 것들도 다 형수님 댁에서 밥 먹거나 같이 놀다가 잠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그때 기억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아버님 이후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말을 꺼낼 정도로 저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과 시동생을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시동생네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동서 역시 어릴 적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 홀로 동서를 키웠던 가정이었어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더 애틋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몇 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가족들이 모두 침통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찾아온 거였죠. 처음에는 시모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돌아가신 거 들었다면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으신가 봐. 동생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서는 찾아오고 싶었는데 아빠 눈치가 보였다면서 말하시더라고. 나만 괜찮으면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고 싶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 오셨다고? 동생한테는 아직 연락을 안 하신 거야? 안 그래도 당신 궁금해 했었잖아. 이혼하고서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찾아온 적도 없었다면서. 저번에 한번 찾아보고는 싶다고 했었잖아. 당신은 어떤데? 어머님 직접 보니까 마음이 어땠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를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중요한 건 당신 생각이잖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엄마 만나기 전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컸었거든? 사실 엄마도 아빠가 버거우니까 이혼하셨겠지 생각을 했었어서 얘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눈물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미안하다며 말하는 엄마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아마 그동안 동생 결혼했다는 소식도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다 알았던 거 보면 분명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 번을 연락 안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가질 않는 것 같아. 아직 동생한테는 연락은 안 하신 듯 하더라고. 나한테 먼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많이 보고 싶어 했잖아. 당신도 힘들겠다. 아버님 보내드리면서도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면 동생한테라도 말 꺼내보고 같이 의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사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따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마 동서도 나랑 비슷한 생각일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끙끙 고민하지 말고 동생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결정해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어떻게 하셨는지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모가 남편의 생활을 거의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걸 듣고서 남편은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더라고요. 거의 20년 넘게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던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나타나니 남편은 혼란스러워했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었죠. 결국에는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고민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시모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컸니? 니들 아빠가 너희들 절대로 못 보여준다고 고집을 부렸어. 나는 멀리서만 너희를 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니들 아빠가 가고 나서야 편하게 밥 한번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잘 지냈니? 그래도 결혼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렸다니 대견하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러드렸니? 장례식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괜히 갔다가 마음 심란한 너희들 더 심란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 장례 이후에도 정리할 건 다 잘 정리한 거야? 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렀어요. 혹시 유산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별로 없어요. 사시던 집이랑 차 정도고 보험도 이미 아버지 빚 갚느라고 다 썼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한 건 그래도 동생이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서 마련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희 다 가정을 꾸렸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 장하다. 너희끼리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니들 아빠는 너희 그냥 내팽개치고 살았겠지.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잘 컸는지 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야. 그럼 아버지 살던 집은 지금 비어 있는 거니? 안 그래도 너희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당분간만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집 처분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거 아니야. 그래, 엄마. 그렇게 해. 형도 저번에 어차피 집 정리하면서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새 주기에도 애매하니까 그냥 비워두려고 생각한다고 했어. 엄마, 그래도 한 번은 우리 보러 와주지 그랬어.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형수님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엄청 챙겨주셨어. 형수님도 좋은 분이지만 형수님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그래. 들었어. 아유,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것보다 더 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가 못 챙겨줘서 너희가 남의 집 눈칫밥 먹으며 살았겠구나.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니들 아빠 때문이야.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쩌겠다 막말만 하고 평생을 나는 내 자식 편하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버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모는 이혼을 하고 나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시모에게는 고생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었어요. 손에는 휘황찬란한 장신구들과 함께 굳은 살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며 얼굴 또한 꾸준히 관리를 받았는지 젊어 보이고 생기 있는 피부셨죠. 공장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고생하며 살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아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았고 시모는 그 후로 여러 번 시아버지 댁에 잠시 지나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꺼낸 듯 싶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는지 시모는 시동생에게 연락해 시아버지 집에 지내게 해달라고 한 듯 보였죠. 시동생은 시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시 부탁을 했고 결국 시모는 빈 시아버지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그동안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고 자기만큼 기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그동안 찾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던 것은 시동생에게 말하지 않았죠. 저 역시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시동생의 마음도 이해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는 쌍둥이를 임신했고 시모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동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집안일을 하나도 못한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보니 이미 시모가 동서네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안 그래도 동서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집안일 좀 도와주려고 왔어요. 며칠 전부터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 동서는 좀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과일 주스는 좀 먹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좀 사왔어요. 과일 직접 갈아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동서 어디에 있어요? 입덧 너무 심하면 병원 가서 입덧 주사라도 좀 맞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입덧 주사? 너 그게 얼마나 나쁜 주사인지 알기나 하니? 아기 키우는 주사가 그 주사야. 그 주사 맞고 태어난 애들이 다 엄청 크게 나오는 거 모르니? 뱃속에서 이미 다 커서 나오니까 자라면서도 항상 비만해 등치도 산만해가지고 에휴 그것도 모르면서 입덧한다고 주사 맞으러 가자고 하는 거니? 너는 네 동서 생각은 하는 거니 마는 거니? 그리고 과일이 얼마나 당분이 많은데 이걸 갈아서 먹인다고 해. 아이 생각해서 입덧해도 참아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말하지는 못할 망정. 에휴. 네? 아니, 입덧하면 음식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해내는데 어떻게 참아서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어머님, 집안 꼴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온갖 물건들은 다 꺼내 놓으셨어요? 어머님께서 청소해 주시려고 이거 다 꺼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지금 예민할 때라 그냥 동서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저희는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원래 임신하면 집안일 잘 못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입덧할 때는 더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얘만 놔두고 그냥 가자는 거니? 아무튼 자기 일 아니라고 대충 말하는 것 봐. 그리고 임신했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대청소하면서 좀 움직이면 입덧하는 것도 좀 나아지고 괜찮아진다니까. 내가 다 해본 거라서 알아. 아마 둘째는 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랑 비슷할 거야.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오셨던 거예요? 동서 지금은 푹 쉬어야 해요.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임신해서 기운 없는 애를 집안 대청소하면서 정신 차리라고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얼른 옷 챙기세요. 여기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어머님도 댁에 가서 쉬시고 저도 여기 정리하고 집에 가볼게요. 시모는 동선의 집에 가서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 놓고선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고선 입덧하는 동서에게 정리하라고 시킬 요량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로 자기 말이 맞다며 우기는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나 남편이나 똑같다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둘째네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선 집으로 가셨고 전 동선의 집으로 가서 난장판이 된 집을 치웠어요. 나중에 동서에게 물어보니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동선의 집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셔서는 입덧하는 걸 참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하고 정말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다며 저에게 털어놓았죠.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시모를 만나고 나서 활기가 생긴 시동생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동서를 보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서의 집에 자주 찾아가 시모가 있을 때면 제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남편을 꼭 빼닮았다면서 기분 나빠 하셨죠.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 시동생도 너무 축하해주면서 기뻐했고, 특히나 동서는 육아 동지가 생긴 것 같다면서 더 기뻐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임신한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예, 넌 참 부지런도 하다. 아니, 동서네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매일같이 오더니만 어떻게 부지런하게 임신까지 했대? 참나 신기하네. 너 근데 내가 보기엔 좀 타이밍이 의심스럽긴 한데 혹시 사람들 관심이 다 동서한테로 쏠리니까 부러워서 임신 급하게 한 거 아니지? 내가 또 이런 쪽에는 눈치가 정말 빠르거든. 네가 아무래도 큰 며느린데 그래도 둘째한테 관심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무슨 임신을 그렇게 해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된 거일 뿐이고, 그리고 동서한테 관심 쏠려서 부러워서 임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저희 가정, 가족 계획하고 임신한 거예요. 어머님은 가만 보면 제가 동서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 동서랑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시기 질투하는 사이끼리도 친하게 오래 지낼 수 있는 거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동서지간에 임신 시기가 비슷하면 되겠니?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저지르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아. 너 내가 동서만 챙긴다고 해서 질투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둘째네 집에는 많이 왔지만 너희 집에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내가 너 임신하면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이라도 도와줄까 싶어서 그런 거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집 살림 안 도와주셔도 되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 할 일 하셔도 괜찮아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동서도 임신하고 그래서 챙겨주느라 못하신다고. 이제 동서 입덧도 안 하고 컨디션도 괜찮으니까 계속 동서네 가시지 마시고 어머님 하시던 일 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시면 저도 동서도 불편해져요. 이것 봐봐. 동서네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네가 자꾸 둘째 며느리만 챙기니까 질투 났구나? 아이고,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첫째 며느리도 챙길게. 말을 하지 그랬어. 너나 네 남편이나 다들 겉으로는 싫다, 불편하다 하니까 내가 눈치 보여서 못 간 거였지. 진작에 말을 좀 하지 그랬니?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시모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제가 질투를 해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제 말을 믿으시지도 않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셨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저희 집도 동서네 집도 가지 마시고 하시던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마저도 질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셨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임신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그 이후로는 시모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동서네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신생아 한 명도 힘든데 쌍둥이를 돌보려고 하니 동서와 시동생 모두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육아휴직을 다 쓰고 다시 복직을 할 때가 되었죠. 동서 혼자서는 쌍둥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가서 도와주곤 했어요. 어느 날 동서네 집에 찾아갔더니 시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동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아이 보느라 힘들지? 요즘은 산후도우미 선생님들은 안 오시는 거야? 그럼 낮에는 동서 혼자 아이들 보는 거고? 진짜 힘들겠다. 동서 다음 달에는 복직해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어?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루면 좋겠다. 동서 기운도 없는데 아이 내가 볼 테니까 조금 쉬어. 어머님은 언제 오셨어요? 아이 한 명이라도 좀 안아주시지. 형님, 안 그래도 복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복직 안 하면 왠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냥 복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부모 구하고 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전에 잠깐 구하고 오후에는 친척이 와서 봐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아이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이집 보내기도 너무 어리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아, 정말? 아유, 보모 구하는 것도 힘들 텐데 걱정이다. 나도 주변에 한번 알아볼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출산한 친구들 몇 명 있거든? 걔네들 중에 아이 보모 구해서 맡기고 복직한 애들도 많이 있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구해야 마음도 놓이고 그렇잖아.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보모 구하려고? 그런 거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공짜 인력이 있으니 시간 낭비 마라. 어디 그런 거에 쓸데없이 돈을 쓰려고 해? 오전에는 얘가 와서 애 보면 되는 거고 오후에는 너네 친척 와서 봐주신다고 했지? 혹시 친척한테도 아이 봐주는 비용 준다고 했니? 그럴 거면 애초에 아서라. 그냥 얘 보고 와서 애 미리 보면서 예행 연습하라고 해. 그네는 내일부터 오전에 일찍 와서 애들 좀 보고. 보모를 구한다는 동서의 말을 듣고 시모는 저에게 신뢰를 던지면서 공짜 인력이 있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보고 아이를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전 너무나 황당했고 저도 임신 7개월이라 어느 정도 배가 나왔는데 저에게 신뢰까지 던지면서 말을 하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소리를 친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고생하는 동서를 위해서 연차를 쓰고 일찍 퇴근을 했고 들어오면서 시모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죠. 엄마, 방금 치명적인 잘못했어요. 지금 형수님께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 설마 지금까지 형수님께 이런 대접한 거였어요? 진짜 실망이네요. 안 그래도 요즘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형 말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더 이상 엄마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이고, 시연아, 오해야. 내가 장난으로 말한 거지 진심이 아니란다. 며느리 네가 좀 말해봐라. 내가 장난으로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둘째가 복직해야 한다고 보모 구한다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나는 첫째가 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으로 그냥 건네본 말이었어. 근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집에 왔니? 밥은 먹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기 재워놨거든. 얼른 내가 구워줄게. 됐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솔직히 형이 저한테 말해준 거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저랑 아내, 형이랑 형수님도 찾지 마세요. 저희도 평생 없었던 엄마 갑자기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냥 엄마 앞으로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시연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그동안 너희 보러 안 왔던 거는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너희 보러 안 왔던 건 아니야. 전에도 말했잖아. 너희 보러 오면 너희 아빠가 날 신고하겠다고 겁줬다고. 그래서 못 온 거야. 그리고 나도 니들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더 강하게 말했던 거고. 이게 불편했다면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화 좀 풀어. 알았지? 아들, 엄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해. 아들이요? 애초에 엄마 아들은 제가 아니고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형이 저한테 말한 거 듣고서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란 걸 알고선 전 엄마가 언젠가는 저한테 말을 꺼내겠지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거기다가 제 아내 괴롭히기도 하시고 형수님까지 괴롭히신다고요? 저 더 이상 엄마 볼 생각 없네요. 시동생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시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뒤로 시동생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고, 서럽게 우는 시동생을 보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시모에게는 남편과 시동생이 아닌 다른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바로 재혼을 하셨고,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기간을 보니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을 때 임신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바로 시모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래도 아들들의 엄마니 자식들을 보러 와주길 바라셨지만, 시모는 그날 이후로 아예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인척들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시모와의 연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했던 시동생에게는 차마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모, 남편, 시동생 이렇게 세 사람만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뒤늦게 엄마가 반성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용서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 동생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했고 좋아하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 어느 날 나랑 동생이랑 엄마랑 밥을 먹는데 엄마가 문득 아빠 재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장례 치르고 나서 재산 조회는 해봤냐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으로 너희는 집이 있으니 처분해도 나누는 거 애매하지 않겠냐면서. 엄마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기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알았지. 엄마는 아빠 재산 받으려고 온 거구나. 아, 설마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연락한 거라고? 어머님한테 결혼한 거 안다고는 얘기해봤어? 자식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말해봤어? 안 그래도 어머님, 나한테도 시아버님 살던 집에 대해서 계속 묻더라고.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 많이 해놓은 거 아니었냐면서, 얼마나 빚이 있었길래 그 돈을 다 써버린 거냐면서 물어보는데 나도 왜 이러시나 싶었거든. 그러게 티를 냈는데 동생도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때부터 동생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재수 씨도 동생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낮에 엄마가 왔다 갔다고 했던 날은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는 날이 많았대. 아무리 물어봐도 별말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당신한테 들었던 말해줬었거든. 그거 듣고서도 충격이었는데 엄마한테 자식이 있다는 것도 듣고선 충격이었었나 봐. 그래도 이제라도 정리돼서 다행이네. 아마 동생도 마음 정리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 상황 벌어진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정리해 볼게. 시모는 이혼 후 결혼하고서 다른 자식들을 낳았고 30여 년을 그렇게 남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사고를 치면서 재산을 다 써버리자 생활이 힘들었던 시모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과 시동생을 찾아 나섰고 그러면서 시부가 아프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죠. 언제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편에게 연락을 한 듯 보였어요. 시모는 그 뒤로 여러 번 연락을 해왔지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빠르게 집을 정리했고 시동생네와 저희 모두 이사를 갔죠. 당연히 시아버지 댁도 정리를 했어요. 복직을 고민하던 동서는 일을 그만두면서 저와 같이 작은 동네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남편과 시동생도 이직을 하면서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셨고 시동생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듣기로는 시모는 결국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고 외도로 낳은 자식들도 다 받아주지 않아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식을 버린 시모에게 큰 벌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여자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올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야 살 것 같아서 여기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잘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바로 잡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저에게 오게 되니까요. 처음에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바람의 전조 증상 있잖아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변명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을 것 같다든지 회사 회식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무서운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더니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그 꼬리를 잘라줘야 한다 생각했고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당신과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몰랐을 것 같아?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다 알고 있는 나한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진짜 열심히 나가서 그 여자랑 놀다 오더라. 1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 나한테 왜 아빠는 엄마랑 같이 안 있고 다른 여자랑 있냐고 나보고 불쌍하대. 이런 말 하는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 첩이라고 그럴까? 원래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다 똑같다고 말해야 하는 거야? 정도껏 해야지. 나도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우리 아들한테 못 볼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더 이상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 이혼하고 우주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이 생각 없이 몸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보여주려고. 미안해. 정리하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당신이랑 우리 우주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당신 말처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자, 봐봐. 무릎도 꿇었어. 나 당신이랑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잖아. 그동안 무릎 꿇은 적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 진정 좀 해줘. 남편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딱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했어요. 결국 제가 강하게 나오자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했어요. 결과가 뻔히 보였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너무 한심해서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 양가 집안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자기는 깨끗하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의 이미지로 남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걸리기 전의 얘기였죠. 시부모님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셨고 그리고 저에게도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무릎 꿇었죠. 하지만 더 이상 남편에 대해 미련이 없었고 한 번 바람난 놈 또 바람 피운다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한결같이 얘기하셔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들 얼굴 또한 보지 말라고 강하게 성 그었습니다. 시부모님 손자 얼굴 못 보는 게 말이 되냐며 오열하셨고 하루아침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제 다리를 붙잡고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뒤돌아 가정법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3개월의 기간은 저에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만났던 바람난 여자 저보다 젊었어요. 아들 낳고 뱃살 트고 운동에도 잘 빠지지 않는 축 처진 몸매는 전신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보기 싫을 정도로 군데군데 살집이 있었지만 아기 가지기 전에는 저도 몸무게 49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나이 먹고 찌는 살 어쩔 수 없었고 그런 제가 당연히 아기도 없는 탄력 있는 여자를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도 남편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 맛있는 거 먹으러 여행 다니며 제 삶을 즐겼을 거예요. 먼저 꼬신 놈도 남편 놈이고 결혼하자고 매달린 놈도 남편 놈이죠. 연애 때는 좋은 말만 늘어놓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좋은 말, 고생한다는 말 해준 적 없었습니다. 서운한 감정 다 참고 제 몸이 망가져도 행복한 가정 하나 보고 버텨왔는데 남편의 바람은 제가 10년이 넘게 힘들게 쌓아온 기둥을 망치로 부쉈습니다. 쓰러지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붙이려 애써봐도 다시 세우려 애써봐도 깨진 건 다시 붙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바람난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있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잊고 살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 애썼어요. 하지만 2년의 기간은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밤만 되면 왜 아빠는 같이 살지 않냐고 물어봤었죠. 그럴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일찍 왔어. 우리 우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매일 눈물 흘린다며. 미안해. 모든 게 내 행동 하나로 이렇게 되어버리니 정말 가슴 아프다.
내가 정말 멍청했나봐.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똑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오늘은 우주랑 저녁까지 같이 먹고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문제 생기면 전화할게. 당신도 이혼했는데 이렇게 계속 마주치는 거 힘든 거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들 우주가 잘 커야 하잖아. 이렇게라도 노력해야 상처를 덜 받지.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우주한테까지 상처를 줘?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뭐해? 늦지 않게 들어와. 아들은 남편이랑 하루 종일 놀 생각에 들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아들이 남편 껌딱지여서 퇴근만 하고 들어오면 남편 옆에 붙어 다녔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새삼 다시 떠올랐고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게 2년이 지났음에도 적응되지 않았어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 아들의 스트레스도 심해졌는지 생전 없었던 틱 증상까지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주의를 줬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서 한쪽 눈만 깜빡거리더니 음성틱까지 동반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때문에 아이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가 괴로웠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조금씩 좋아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상당한 우울증이 왔었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남편의 조건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다들 아실 거예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의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도저히 보기 괴롭다며 슬퍼했고 2년의 기간 동안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재결합하기 전에 남편이 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2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며 오로지 저와 아들만 생각하며 일만 했다고 여러 가지 증거물을 보여줬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 다시 마음 잡고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네가 다시 재결합한다고 했을 때 시엠이 잠도 못 자고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앞으로 우리 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한다고 했으니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땐 시엠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앞으로 좋은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 남편과 재결합하고 시댁에 방문 드렸지만 제 마음은 아직까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에도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심각할 정도로 반대를 하셨죠. 쉽게 이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왜 다시 재결합하냐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없으니 어쩌겠어요. 최대한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 부모님도 자식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이라고 힘들어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지켜보았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었고 서로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2년이라는 공백의 기간 동안 생긴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합치려면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없는 날들이 지나갔고 모든 걸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 식구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틱 증상이 점점 완화가 되었고 우울증 치료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가정 불화로 생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번 계기로 제발 정신 차리고 가족을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재결합 이후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던 저는
조금씩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갔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오래간만에 같이 술을 마셨고 이런저런 대화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남편이 묘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재결합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랑을 나누려 분위기를 잡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라 술에 취한 사람이 잘못 누른 것 같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당황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오라고 급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죠. 재결합하면서 이사를 했었는데 저희 집을 알고 있는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오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당황했는지 기다려보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늦은 새벽 시간에 동네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장난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뭐? 늦은 새벽 시간? 너야말로 지금 나랑 장난해? 네가 잠적한다고 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럼 나는 어쩔 건데?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 왜 재결합한다고 난리야? 이혼하고 나서 행복하다며. 이제는 나랑 함께 평생을 같이 살겠다며. 그런데 당신은 태어난 우리 딸 셀이 놔두고 다시 저 여자한테 간 거야? 이래서 혼인신고도 끈질기게 안 했던 거구나? 저기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자식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재결합하신 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온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왔다고요. 이 나쁜 놈 때문에 우리 집안도 풍비박산이 난 상태라고요. 그리고 이 통장 이거 뭐야? 이게 왜 당신 가방에서 나오는데? 우리 엄마 통장이 왜 당신 가방에서 나왔냐고? 똑바로 대답해.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우리 엄마 당장 살려내. 당신 다리 잡고 그렇게 연했는데 이 나쁜 놈아. 저는 둘의 대화를 듣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땅만 바라왔어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동안 저에게 들키지 않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상간녀한테는 좀 침착하라며 진정을 시키고 있었어요. 정말 하늘이 2번 무너지는 느낌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침착해야 제대로 된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 남편과 이혼하고 제가 몰랐던 상황을 일단 그녀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남편은 그녀에게 곧바로 달려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애원하고 있었으니 이중적인 성격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 더해 재결합했을 때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가 최근에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그녀를 회피했고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정상적이 아니라서 마음이 더 쏠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피해만 다니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찾아오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올라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남편에게 던진 통장에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총 5억이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보다 왜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5억의 통장을 건네주었는지가 의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첩첩산중이라고
점점 더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자 남편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바닥을 찍었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애원했지만 그녀의 말이 더 솔직해 보였고 거짓이 없어 보여 이제 막 태어난 그녀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남편을 현관 밖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을 잡고 절대 나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들이 깨어나 무슨 일이냐며 눈을 비비면서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현장을 들켜버린 상황에서 아들은 자기 아빠가 또 실수를 했다는 걸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먼저 진정을 시켜야 할 것 같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쳐서 현관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급하게 달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다며 모든 일이 좋아질 거라고 진정시켜 줬습니다. 현관 밖에서는 그녀와 남편이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고 그러다가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다 설명한다며 기다리라고 얘기한 후 그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도 분위기가 좋았고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몇 분 사이로 땅과 하늘이 바뀌는 상황이 생겨버리니 제 자신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늦은 새벽 남편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잠이 든 상태였죠. 도대체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 여자한테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어? 왜 내 주위에서 맴돌아 나랑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건데? 재결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깨끗이 정리했다며. 그런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일만 했다면서 그 여자와 함께 지내고 딸까지 낳았으니 더 이상 두고 볼 필요도 없겠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남편이랑 절대 같이 살 수 없지. 이런 모습 내 아들이 커서까지 보는 거 원치 않아. 나중에 크면 내 마음 알겠지. 그때까지 그냥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겨도 그 순간 잘 넘어가면 별일 없을 거야. 우리 그냥 다시 예전처럼 남남으로 돌아가자. 그 여자랑 새 출발하길 바래. 정말 내가 그동안 봤던 쓰레기 중 최악이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준비 중이었다고. 당신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어 계획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어. 조금만 기다려줘. 예전처럼 돌려놓을게. 또다시 우주가 이상한 증상을 보였으면 좋겠어? 저 여자의 어머니가 나한테 5억이나 주면서 매달리는 것도 뿌리쳤어.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흥분한 남편은 아무 말이나 막 뱉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5억에 관해 얘기를 꺼냈고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에게 있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5억의 통장을 가방에 숨겨 깊숙이 박아놨는데 그걸 그녀가 발견해서 가지고 온 거였어요. 분명 남편은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들어서는 게 느껴졌고 벼랑 끝에 몰린 입장 같아 그녀의 어머니와 무슨 상황까지 벌어진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쭈물거리면서 말을 꺼내지 않으려 하자 준비해두었던 캐리어를 현관으로 갖다 놓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당장 가서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두려워하는 얼굴 표정을 보였습니다. 한심했죠. 나이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게 답답했어요. 제가 나가려고 아들을 깨우려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다려보라고 손톱을 깨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뭔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침착하게 앉아서 설명하라고 얘기했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네요. 당신은 나 믿지? 정말 미안해.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녀 또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마음을 접고 당신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님이 임신 소식을 듣곤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며 애원을 하셨지. 자기 딸 인생도 망칠 거냐며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내 귀는 닫혀 있었고, 오로지 원래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머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5억이 담긴 통장을 건넸는데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으셨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연히 신고를 해서 응급실에 보내드려야 했는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쓰러진 그녀의 어머님을 두고 밖으로 나왔지. 5억이 담긴 통장은 아까 들은 대로 가방에 숨겨놨었어.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세상 떠나게 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건지 감정적으로 돌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저와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다며 경찰서에 가길 원했어요. 충분히 그녀의 어머님이 살아계실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걸 보고도 방조했기 때문에 사실상 죄질은 무거웠습니다. 또한 제가 듣게 된 이상 눈 감아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감아달라며 말하지 않으려 했다가 제가 떠날 것 같아 두려워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속마음을 꺼낸 거라는 이해 불가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너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친정집에 잠시 가야 할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냥 집에 있길 바라고 있었지만 강력하게 나오는 행동에 기가 죽은 남편은 친정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 탄다는 거 자고 있는 아들 자기 차에 태워서 안전벨트를 착용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차에 올라탔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택시도 잡힐 것 같지 않아 친정집으로 아무 말 없이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그녀만 없으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며 그녀를 향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회피하려고만 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 말라고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뒤에서 아들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소리치며 울고 있었고 차는 점점 그녀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붙잡고 있는 핸들을 반대편으로 강하게 틀었고 차는 미끄러지면서 그녀가 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속도에 미끄러진 차는 회전을 하며 그녀와 부딪히게 되었고 저희도 전봇대에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었는지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에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아들부터 찾았고 다행히 아들은 제 옆에 있었어요. 안전벨트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살펴보니 저 또한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옆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는지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 또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걸어 나온 의사는 충격적이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지는 차에 등을 부딪히면서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보다 더 심각한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기억 없는 진단 결과에 시댁 집안은 오열하고 있었고 급하게 달려온 또 다른 어떤 분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그녀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 씁쓸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몸 상태가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쇼크를 동반한 경련이 일어나 아무래도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다시 정밀 진단을 하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뇌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해 다시 한번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버티지 못한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안겨줘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정신이 이상해지셨고 결국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남편이 잠깐의 일탈로 벗어나 했던 행동들이 안겨준 끔찍한 결과들이었고, 사람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있어 모든 걸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녀 또한 안타깝게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입장인데 전적으로 그녀의 아버지께서 돌봐줘야 한다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이 그녀의 어머니한테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전부 진술하였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수사는 종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아들과 저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받게 된 기억들을 지우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들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거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좋지 않아 여행마저도 쉽지 않네요. 집에만 있으니 아들의 몸 상태는 또다시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틱 증상이 올라왔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죠. 아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날이 찾아오길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만약 자신의 가정을 깨고 일탈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걸 알게 된 순간은 이미 늦은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항상 웃음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